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진짜 기묘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보통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 뭐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풀면, 즉 유동성을 공급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는 내려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건 거의 만류인력의 법칙 같은 경제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는 이 중력의 법칙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최근에 RP 매입이라고 무려 3년 만에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는 초강수까지 동원하면서 시장에 돈을 그야말로 미친 듯이 때려부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정반대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 후반에서 놀던 10년물 금리가 3%대 중반이라는 연중 최고치까지 수직 상승해버린 거예요. 돈을 풀었는데 금리가 오른다? 이건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닙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 엔진 내부에서 끼익 소리가 나며 아주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경고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대체 한국은행은 왜 이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정책을 고수하는 걸까요?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마디로 필요악을 감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하고 아픈 손가락, 바로 부동산 PF 때문이죠.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PF 규모만 대략 2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20조 원이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거대한 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면 단순히 건설사 몇 건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그리고 우리 월급 통장이 들어있는 제1금융권 은행들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공포가 정책 당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욕을 먹어가면서도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시장 사람들의 시각은 아주 냉담합니다. 한국은행의 이런 처방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라는 독버섯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죠. 중앙은행이 자꾸 걱정 마, 사고 쳐도 내가 다 살려줄게 라며 산소호흡기를 대주니까 금융기관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덩치만 키워놓으면 정부가 결국 살려주겠지라는 믿음만 강해지는 거죠. 결국 시장 스스로 썩은 부위는 잘라내고 새살이 돋게 하는 자정 능력이 완전히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핵심 질문. 왜 돈을 푸는데 금리가 더 오르는 걸까요? 이 역설의 해답은 한국은행의 정책 자체가 시장에 불안감이라는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직접 사들이며 필사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걸 보고 시장의 똑똑한 돈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중앙은행이 저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돈을 찍어낼까? 이 깊어진 불안감이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금리에 반영된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한국 채권을 들고 있는 게 예전보다 훨씬 위험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위험한 채권 들고 있어 줄 테니 이자 더 내놔 라고 요구하게 되고, 이게 금리 폭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추가 비용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지금 대한민국 시장을 원칙도 없고 부실은 숨기기에 급급한 아주 불안한 장터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은 과거의 잘못된 성공 신화에서 비롯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3년 둔촌주공 구하기를 그 시발점으로 지목합니다. 기억하시죠? 대한민국 사상 최대 재건축 단지가 공사비 문제로 멈췄을 때 원래 시장 원칙대로라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 손실 분담이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온갖 특혜성 구제책을 내놓으며 억지로 살려냈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됐습니다. 건설사와 금융사들에게 일단 사고만 크게 치면 나라는 우리를 버리지 못한다는 아주 나쁜 교훈을 준 거예요. 2012년에 작은 종겼을 때 도려냈어야 할 부실이 2025년 지금은 우리 경제 전체에 숨통을 조르는 거대한 암덩어리로 자라나 버린 겁니다. 우리 경제는 왜 이렇게 부동산에 목을 매는 걸까요? 그건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와 PF 대출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민간 신용의 거의 절반이 부동산 관련 돈입니다. 이 엔진이 멈추면 나라가 침몰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중앙은행조차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 대신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게 된 거죠. 그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금리 급등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책상 위에 5가지 생존 계기판을 올려두고 매일 체크하셔야 합니다. 5가지를 정리해드리자면, 자, 첫 번째, 국고채 10년물 금리, 이게 4%를 향해 치솟는다? 내부 시스템에 진짜로 금이 가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한다? 이건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금융위기급으로 번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외환 보유액이 나라 곳간에 방어할 실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취약 업권 PF 연체율은 저축은행 같은 곳의 연체율이 10%를 넘기 시작하면 내부 폭탄의 초침이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 매매 동향. 시장에서 가장 눈치 빠른 똑똑한 돈인 외국인들이 짐을 싸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이 5가지 계기판에 전부 빨간불이 깜빡이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과감히 줄이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야 할 시기입니다. 위기는 항상 파괴를 동반하지만 동시에 그 부실이 정리된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은 이 계기판을 잘 살피는 현명한 운전자가 되셔서 위기의 파도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잡는 행동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